낭독 42일차. 유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 음일, 소자 사야, 사자 지례, 총록 과야. 교만과 사치, 탐욕과 방탕은 사람을 사악하게 만든다. 이 네 가지는 총애와 재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다. 좌전. 위나라 장공에게 석작이라는 신하가 올린 간언이다. 장공은 자식이 없어서 노이 동생의 아들 주우를 양자로 들였다. 그 양자가 장공의 총애를 받으면서 방탕하게 행동했지만 장공은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자 석공이 신은 자식을 사랑하되 의로움을 가르쳐 사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간한 다음 이어서 예문에 나오는 말을 했다. 교만과 사치, 탐욕과 방탕은 사람을 사악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는 총애와 재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깁니다. 석공은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총애를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면서도 자신을 억제할 줄 알고 자신을 억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자중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무조건적인 총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무절제를, 무절제는 원망을, 원망은 자중할 줄 모르는 인물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6가지 이치를 순리, 육순과 폐역, 유격으로 나누면서 육순을 버리고 유격을 취하면 화를 부르게 된다고 간언했다. 여기서 6가지 올바른 이치인 육순은 임금이 의롭고 신하가 임금의 명을 따르고 아비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럽고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는 것이다. 6가지 폐륜인 유격은 미천한 자가 중기한 자를 해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업심여기고 관계가 먼 사람이 친근한 사람을 이간시키고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오래 사귄 사람을 이간시키고 소인이 윗자리에 앉고 음탕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다. 훗날 주우는 스스로 이 말을 증명했다. 환공을 시해했다가 결국 석작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게으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총애와 재물에서 비롯된 폐륜인 유격을 취하면 그 결과는 패망이다. 앞서 소개했지만 다산도 자책이나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하는 까닭의 상당수는 재물과 여색 때문이라고 심경밀엄에서 말했던 적이 있었다. 다산이 제자 윤종심을 가르친 말은 더욱 구체적으로 재물과 여색의 무상함까지 일러준다. 곡산부사 시절에 토지 문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다. 내가 토지 문서를 살펴 그 내력을 조사해봤다. 어느 것이나 100년 사이에 5~6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심할 때는 7, 8번에서 9번까지 바뀌었다. 그 성질이 흘러 움직이고 달아나는 것이 이와 같다. 어찌 남에게는 금방 바뀌고 내게는 오래 그대로 있기를 바라서 아무리 두드려도 깨져 없어지지 않을 물건으로 여기겠는가. 창기는 여러 번 지아비를 바꾼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만 수절을 지키기 바라겠는가. 토지를 믿는 것은 창기의 정절을 믿는 것과 같다. 부자는 더 넓은 밭두렁을 보면서 반드시 의기에 차서 기운을 돋워 자손에게 말할 것이다. 만세의 터전을 너희에게 준다. 하지만 진시황이 호해에게 나라를 넘길 때도 그랬음을 알지 못한다. 이 일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나는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 겪어본 일이 많다. 부를 자손에게 있게 하려는 사람 중에 그 뜻을 이룬 자는 1000명 중에 한두 사람뿐이다. 호해는 진시황의 막내 아들로 불의하게 나라를 물려받았다. 환관조고 승상 이사가 공모해 장자에게 양위하기로 했던 조서를 변조해 황제의 자리에 앉혔기에
애초부터 그 권력에 당위성이 없었고 자질도 부족했다. 결국 환관조구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꼭두각시 황제 노릇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다산은 호해의 예를 들면서 그 어떠한 재물이나 권력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거대한 나라를 물려받아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면 그 무엇을 받았어도 곧 사라지고 만다고 말했다. 현명한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의 뜻을 상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허물을 더하게 된다. 현이다제 즉손기지 우이다제 즉익기과라고 실려있다. 태자의 스승으로 있던 소광은 은퇴한 후에 흥청망청 재물을 허비하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집안의 어른들이 걱정하자 소광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니 옛날에 일구던 밭과 집이 그대로 있기에 자손들이 그곳에서 부지런히 노력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재산을 더 보태줘 지나치게 풍족하게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치는 꼴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의 뜻을 상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허물을 더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기 쉽습니다. 저는 아직 자손들을 교화하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허물을 더하거나 원망을 사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이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설사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산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곧 탕진하고 만다.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재산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물려줘야 한다.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학식을,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던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자신이 누렸던 부와 권력의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힘을 알기에 더욱 집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을 물려주더라도 올바른 도리를 물려주지 못하면 자식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설사 잠깐 그 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그 삶은 허망하다. 오늘날 떠들썩한 현실이 이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유산이란 아이에게 무엇이 빛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